명마의 죽음. 함경도 땅 하뭉에 반룡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반룡산 기슭에는 동쪽과 서쪽으로 큰 강이 흘러가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첫 임금이신 태조께서 아직 나이가 21바퀴였던 젊었을 때 활쏘기, 칼쓰기, 말달리기 등 무예를 닦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태조의 이름은 이성계라고 했습니다. 21바퀴의 나이밖에 안 되는 젊은 이성계의 활과 칼을 다루는 솜씨는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화살을 재지 않고 쉬만 당겨도 십리박 등불이 꺼졌을 정도입니다. 이성계한테는 꿈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큰 장수를 내실 때는 장수의 짝이 되는 훌륭한 말을 내신다는데 나한테는 왜 훌륭한 말이 없을까? 날마다 무예를 닦는 이성계는 훌륭한 말 한 필 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성계가 무예를 닦다가 땀을 식히느라고 울창한 버드나무 밑 그늘을 찾아가니 늙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포송정에는 주인 없는 말이 뛰어다니고 있다지? 그런데 그 말이 비범한 말이라더군. 입을 벌리고 울 때면 산이 쩡쩡 울리고 뇌 굽을 모으고 들을 달릴 때는 마치 호랑이가 달리는 듯하다더군. 나도 먼 발치에서 한번 봤는데 성질이 거칠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더군.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발로 차고 물어버린다지 않아요? 이성계는 늙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 말이야말로 바로 내 짝이 될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길로 30리나 되는 송정을 찾아갔습니다. 늙은이들의 이야기대로 과연 몸집이 훌륭한 말이 한 필 들판에서 혼자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나의 짝으로 하늘이 내신 말이다. 마음속으로 이성계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꼴을 한 점 베어 말한테 먹이었습니다. 말은 이상하게도 발길질을 하지 않았고 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날쌔게 말 잔등에 올라타자 말은 소리를 지르면서 네 굽을 모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기는 했으나 여느 말하고는 달랐습니다. 마침내 이 말을 보다 날렵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활통을 등에 지고 기다란 칼을 허리에 찬 이성계는 말에 올라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어저께 달려갔던 연포정 솔밭으로 활을 쏠 터이니 연포정 솔밭에 화살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야 한다. 만약 내가 쏜 화살보다 내가 늦게 닿으면 그때는 내 목을 베어버릴 테다. 말은
이성계의 말을 알아듣기는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활을 쏠 터이니 내 힘을 다하여 달려야 한다. 이성계는 활을 힘껏 당겨 쏘았습니다. 화살과 함께 말도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살과 말은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말의 잔등에 이성계는 몸을 착 붙였습니다. 파람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말은 농가 밭을 지나 어느새 30리길을 달려 연포정 솔밭에 뛰어왔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눈에 먼저 띈 것은 소나무에 꽂혀 있는 한 대의 화살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실망한 듯 화살이 먼저 와 있구나 하고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뇌까렸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린 이성계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타고 온 말을 보고 너도 보았지? 화살이 너보다 먼저 이 연포정 솔밭에 와 있다. 내 화살보다 빠르지 못한 너를 나는 타고 다닐 수 없다. 이미 내게 말한 대로 내 목을 베어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말의 두 눈에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듯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는 커다랗게 울어댔습니다. 한 번 먹은 뜻은 쉽게 변하지 않는 무쇠와 같은 이성계였습니다. 허리에 찬 긴 칼을 빼어들더니 말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한 칼에 목이 떨어진 말은 붉은 피를 쏟으며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뚫고 달려오는 화살 소리가 나더니 휘잇! 화살 한 대가 쓰러진 말의 곁에 와 떨어졌습니다. 이성계가 얼른 그 활을 주워보니 그 화살이야말로 얼마 전에 연포정 솔밭을 향해 쏘고는 말을 달려온 그 화살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멍한 생각으로 쓰러진 말을 보면서 나의 급한 성미를 조금만 눌렀더라면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보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살보다 더 빠른 말을 죽이고 아픈 마음을 달랠 길 없는 이성계는 그 말을 고이 묻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성계는 훗날 조선을 세우고 첫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어서도 그는 젊은 날 말을 달리던 예터와 억울하게 자기 칼에 죽은 명마가 생각나서 반용산 허리에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상한 냄비. 옛날 한 가난한 선비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텃밭에 나가 농사를 짓는데 선비는 하루 종일 글만 읽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면서 마당에 보리쌀을 널어놓고 나갔습니다. 한낮이 되자 갑작스레 날씨가 흐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선비는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글만 읽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는 마당에 널어놓고 온 보리쌀 생각이 났습니다만 집에 선비인 남편이 있기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글만 읽고 있었으므로 마당에 널어놓은 보리쌀은 죄다 비에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텃밭에서 돌아온 아내는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선비에게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저런 양반을 남편으로 삼고 살다니. 비가 오면 한 번쯤 바깥을 내다봐야지요. 그러나 선비는 그대로 글만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화가 나서 바락바락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요. 나는 이제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얼른 책을 덮어버리고 돈을 벌어와요. 아내의 성화에 마침내 선비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아내의 성화에 더 방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에이, 내가 어디 가서 그까지 돈을 만들어 오지 하고 선비는 집을 나섰으나 책만 읽던 선비가 갑작스레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하염없이 길을 가다가 보니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을 지나 한참 가다 보니 마른 논바닥에서 올챙이들이 숨이 가빠 꼬물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올챙이들은 마른 논바닥에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이것들도 귀한 목숨을 가진 것들인데 하고서는 올챙이들을 두 손으로 주워다가 좀 전에 지나온 연못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만난 올챙이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또 길을 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찾았지만 선비가 일할 만한 일거리는 없었습니다. 몇 달을 겨우 남의 찬밥을 얻어먹고 다니다가 선비는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에 올챙이들을 넣어준 연못가로 왔습니다. 선비는 좀 쉬어가려고 연못가 잔디밭에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곁에서 무슨 기척이 났습니다. 보니 수많은 개구리들이 조그만 냄비를 연못가에서 선비를 향해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신기한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개구리들은 냄비를 선비 앞에 끌어다 놓고서 절을 하고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하, 내가 전에 마른 논바닥에서 구해진 올챙이들이 그동안 커서 개구리가 되었구나. 이 냄비는 나더러 가지라는 것이지
아무튼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거라도 가지고 들어가야지. 남편이 몇 달 만에 돌아오자 아내는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던 남편이 냄비라도 하나 들고 왔으니 아내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밥을 지어줄 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쌀이라고는 보리쌀 한 톨밖에 없군요. 선비는 무심히 아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그 냄비에 보리쌀 한 톨을 집어넣고 밥을 지어보지. 아내는 정말 부엌에 나가서 선비가 말한 대로 보리쌀 한 톨을 냄비에 넣고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좀 있다가 아내는 여보, 이게 웬일이오? 하고 보리밥이 가득 찬 냄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보리쌀 한 톨을 넣고 밥을 지었는데 냄비 속에는 뚜껑이 열릴 정도로 보리밥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내가 장난삼아 엽전을 한 개 냄비에 넣고 끓였더니 얼마 뒤에는 엽전이 들어찼습니다. 이제 선비는 살림 걱정을 하지 않고 글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해 뒤 선비는 과거 보러 가서 급제를 했습니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과거 보러 서울로 올라간 뒤 아내가 집에서 엽전을 넣고 냄비에 끓였는데 그만 그 냄비가 불에 녹아버렸습니다. 바로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것을 알려주던 날이었습니다.